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 파급력량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조 원의 자금을 풀어 그간의 긴급 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에 전력 투구한다는 입장인데요. 기존의 예산 집행 규모는 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 공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약 2조 원 규모, 타격이 심한 저가 항공사에 3천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방역 예비비, 공항 사용료 감면 등 총 4조 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2차 조치에서는 행정부가 7조 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이 주를 이루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70% 인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을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고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인데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라 불리고 있는 이 독특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 상반기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올해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다면 정부는 건물주에게 세금 지원을 해줄 것이고 착한 임대인이라고 불러줄 것이니 너희가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를 제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를 바라본다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아서 소상공인이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거기에다 임대료 인하를 하지 않은 건물주들은 착한 임대인이 아니라 나쁜 임대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언어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예이지요. 각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인 사례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부천사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고통을 타인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자신의 이득을 남에게 넘긴다는 점은 사회 공동체에서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굳이 세금으로 이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 안 내는 사업자들은 혜택도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태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자들은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해당합니다. 물론 월급쟁이들이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 프리랜서들은 일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주식 폭락으로 그 피해가 만만치 않죠. 헬스장 PT 선생님에게는 계속 쿠폰 연장 전화만 오게 됩니다. 마케터들은 모든 마케팅 일정을 미루고 프리랜서들의 일감은 줄어들지요. 사무실 차릴 돈도 없어서 프리랜서 활동하거나 자기 집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하는 분들은 혜택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임대료 내는 사업자에게만 수혜를 주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처음부터 공감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을 돕겠다면서 정작 건물주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생각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정부가 50%, 건물주가 50%씩 부담해서 낮춰주자는 취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 사무실이나 매장을 오픈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폐업자는 늘어나면서 공실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내려갑니다. 특히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장보기마저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과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갔습니다. 애초에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임대료는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월 1,000만원 임대료가 시세였고 지금은 월 800만원이 시세가 되었는데 이를 건물주의 200만원 자발적 인하로 포장한다면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소상공인을 외치지만 정작 혜택은 건물주에게 돌아갑니다. 세 번째, 착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나쁜 임대사업자란 말장난 프레임입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착하고 안 깎아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착하다 나쁘다가 나오는 게 참 황당합니다. 표준 국어 사전에서는 착하다에 대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고 정의합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왜 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가에 101호, 101호에 각각 세입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101호의 주인은 재산이 워낙 많고 여유로우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선심을 쓰고자 세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사람들은 101호 주인에게 기부천사라고 열광합니다. 하지만 102호 주인은 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겨우 먹고 사는 노년부부입니다.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임대료를 낮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101호는 상가주인 잘 만나서 돈 벌었는데 102호는 상가주인 못 만나서 남들 다 혜택 보는데 자신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왜 경제활동하는 와중에 누구는 착하다고 칭찬받고 누구는 나쁘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 더러운 뒷거래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월세 1000만원, 감가상각비 400만원, 세금이 22%라고 가정해봅시다. 월 임대소득은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600만원이고 세금은 132만원입니다. 월 순이익은 468만원이고 순현금 흐름은 868만원이지요. 월세 1000만원 중 15%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월세 수익 85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400만원으로 임대소득은 450만원입니다. 이때의 세금은 99만원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인하액의 50%라고 했으니까 인하액 150만원의 50% 7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세금 99만원에서 75만원이 빠지면 내야 할 세금은 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순이익은 월세 수익 85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400만원을 빼고 세금 25만원을 빼면 425만원입니다. 월세 수익이 150만원 줄었음에도 실제 현금 흐름이 줄어든 것은 42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 효과를 고려하면 정부가 50%의 임대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뒷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와 짜고 치고 세금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 할인을 100만원 해주지만 공식적으로는 15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할인된 실질 임대료는 900만원이고 공식 임대료는 850만원입니다. 즉 임대료 850만원은 공식 계좌로 주고 50만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건물주는 현금 흐름 825만원에 50만원을 더해 875만원의 총 현금 흐름을 얻습니다. 이 경우 인하를 해주지 않았을 때의 현금 흐름 868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100만원을 할인받은 상황이죠. 실제로 더 정교하게 모델링을 한다면 세금만 축내면서 양자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럴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뒷거래가 없다면 지원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뒷거래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 자발적 임대료 인하가 나타날까요? 물론 이타적인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때도 있고 시세보다 바가지 쓰면서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물건을 거래하게 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열심히 개진하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의료보험료 한시적 면제, 전기수수료 보전, 각종 세금 면제 등 열거할 수도 없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를 도와주면서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려는 것은 사실상 도와줄 의지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조건 하에서만 도와주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가장 돈에 밝고 자본주의 경제를 너무나 잘 아는 건물주에게 스스로 손해를 보도록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스럽네요. 하지만 분명 언론에는 수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출연할 것입니다. 이들은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내려야 하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쓰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이지 않는 건물주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임대료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답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주들은 절세 혜택을 잘 설계하시기 바라며 미래의 건물주들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건물주가 되도록 합시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